안녕하세요. 박헌진 통합과학 영수조교 김민성입니다. 오늘은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평양의 표층 해수는 대기 대순환의 무역풍에 의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 무역풍이 약화됨에 따라 따뜻한 해수가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잘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지속되는 것을 엘니뇨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평년보다 낮은 온도가 지속되는 것을 라니냐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동쪽에 있던 따뜻한 해수가 무역풍을 타고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해수가 구름이 돼서 서쪽에 강수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하니까 무역풍이 약화가 되었고 그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충분히 이동하지 못하고 정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강수가 서태평양에 나타나지 않고 동태평양에 나타나서 동태평양의 기후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수량이 평소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대로 라니냐는 무역풍이 너무 강해서 서태평양에 기존보다 더 많은 강수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태평양에서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가뭄이 발생합니다. 엘니뇨 발생 시 서태평양에서는 표층 수온이 낮아지겠죠. 따뜻한 물이 충분히 오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하강 기류가 형성돼서 평소에 오던 비가 오지 않게 되었으니까 가뭄과 산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니냐 발생 시 서태평양에서는 따뜻한 해수가 또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높아지고 또 상승 기류가 강해져서 강수량이 증가하여 홍수랑 폭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니뇨와 라니냐는 정반대 위치에서 또 정반대의 현상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외우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점을 모두 외우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림은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역에서 플랑크톤의 양과 수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중 하나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플랑크톤의 양이 어떤 정보를 내포하고 있느냐입니다. 플랑크톤의 양은 영양염이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영양염은 차가운 해수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바다가 있을 때 엘니뇨라면 무역풍이 평소보다 약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용승이 감소할 것입니다. 용승이 감소했기 때문에 영양염의 양도 더 감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라니냐였다면 무역풍이 더 많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만큼 용승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라니냐 때는 영양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가를 보면은 플랑크톤 이렇고 수온이 이렇네요. 그리고 수온이 이렇고 플랑크톤이 이렇게 적습니다. 수온과 플랑크톤이 모두 같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태평양에서 수온이 높아졌으니까 이것은 따뜻한 해수를 서태평양으로 잘 보내지 못하는 엘니뇨이고 플랑크톤도 엘니뇨이기 때문에 영양염의 양이 적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 지표는 수온은 낮고 플랑크톤의 양이 많으므로 용승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따뜻한 해수를 서태평양으로 많이 보내게 됐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라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지를 봅시다. 기억 선지입니다. 해수면 높이 차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작다. 기본적으로 태평양의 바다는 이렇게 경사를 띠고 있습니다. 이쪽이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인데 이렇게 경사를 띠는 이유는 바람이 무역풍이죠. 무역풍이 계속 이렇게 불고 있기 때문에 경사를 일정하게 띠게 됩니다. 그런데 무역풍이 더 강해진 라니냐인 경우
이 높이 차가 더 커지겠죠.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작다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가가 라니냐이기 때문에 나일 때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니은 선지입니다.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수심은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얕다. 수온 약층은 요 경계를 말하는 것이죠. 바다가 이렇게 있을 때 혼합층, 수온 약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수심은 동태평양에서 라니냐일 때가 더 얕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니냐는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지만 엘니뇨일 때는 무역풍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거의 경사를 거의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용승은 더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께가 라니냐일 때 더 얕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얕다는 맞는 선지입니다. 디귿 선지입니다. 적도 부근 서태평양 해역에서 난수층의 두께, 난수층이라는 것은 혼합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온 약층을 10m 등수온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해역에서 난수층의 두께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두껍다. 그림을 보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형값이다. 먼저 그림을 분석하고 갑시다. 편차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평소보다 관측값이 낮게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태평양이 평소보다 온도가 낮게 나왔으니까 용승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라니냐고, 평소보다 편차가 증가하였으므로 관측값이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해수를 서태평양으로 잘 보내지 못한 엘니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지를 봅시다. 기역 선지입니다. 가하 시기는 라니냐입니다. 라니냐 시기에 A 해역은 서태평양이네요. 라니냐 시기에 서태평양의 수온 편차는 플러스이다. 라니냐 시기에는 따뜻한 해수를 서태평양으로 잘 보내기 때문에 수온 편차는 플러스일 것입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니은 선지입니다.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 약층 깊이 차이는 가하 시기가 나 시기보다 클 것이다. 그림을 또 그려봐야겠습니다. 가는 라니냐, 나는 엘니뇨입니다. 따라서 라니냐 때는 바람이 더 세게 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을 나타낼 것이고, 엘니뇨 때는 바람이 약하게 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 약층의 깊이 차이를 봤을 때 라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L은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따라서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크다는 것은 맞는 선지입니다. 디귿 선지입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용승은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강하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은 용승은 라니냐가 더 강하게 일어나죠. 따라서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강하다는 것은 맞는 선지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해에 발생한 엘니뇨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에서 엘니뇨라고 먼저 답을 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결과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후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역 선지, 엘니뇨는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초래한다. 맞는 선지입니다. 니은 선지입니다. A 지역에는 가뭄이 나타날 것이다. 엘니뇨이고 따뜻한 해수를 서쪽으로 잘 보내지 못합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비가 적게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나타날 것입니다. 맞는 선지입니다. 디귿 선지입니다. A와 B 지역의 기압 차이. A와 B. A는 서태평양이고 B는 동태평양이네요. A와 B 지역의 기압 차이는 평년에 비해 증가했을 것이다. 평년을 생각해 봅시다. 평년에는 A의 저기압, B의 고기압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니뇨가 되니까 B의 저기압이 생겼겠죠. A의 고기압이 생기고, 그러면은 B-A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이므로 플러스겠죠. 그런데 엘니뇨가 되니까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이므로 감소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선지입니다. 답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지금까지 박헌진 통합과학 영수 조교 김민성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엘니뇨와 라니냐 암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한번 암기하면 끝까지 가져갈 수 있으므로 꼭 외우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